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아이디어의 실행 계획, 즉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행 계획,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개요를 살펴본 다음에 실행 계획의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의 목표는 사업 계획서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항목별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들어가야 될 자료들을 이해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행 계획을 잘 작성할 수 있으시겠죠. 자, 사업 계획서란 무엇일까요? 사업에 투자 또는 지원하도록 평가자를 설득하거나 또는 내부자들을 이해시키는 서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를 받기 위해 또 지원을 받기 위해 외부에서도 활용되지만 반면으로 내부에서도 내부의 구성원들끼리도 사업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그런 서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업계획서를 읽는 평가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스타트업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의 자금 지원을 심사하는 심사역 관점에서는 이 스타트업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영업을 해서 매출을 내서 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고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지 또는 만들고자 하는지 그리고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 팀 구성원들의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더 얼마나 커질 것이고 또 수익 모델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쉽게 말해서 돈은 얼마나 잘 벌 것인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은 우선 상품과 서비스를 잘 이해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가 가치 있는 문제이고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잘 시켜야 되는데요. 실제로 심사에 들어가 보면은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또는 심지어는 어떤 제품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고 있는 고객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가 가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품의 성능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를 잘 시키는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서 수익을 내야겠죠. 그래서 이 사업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성장하고 또 수익이 많이 날 거라는 신뢰를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심사위원들에게 투자를 또는 지원금을 받도록 설득하는 것이 이 사업계획서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사업계획서의 순서는 해당 지원팀 또는 행사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준비하는 제품과 서비스, 즉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서비스는 이 고객 문제와 해법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팀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그리고 첫 제품인 경우에는 왜 이 제품을 선정했는지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좀 더 매끄러운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잘 만들어서 팔 수 있다는 창업자 그리고 창업자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팀의 역량으로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팀만 독자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파트너사의 역량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입니다. 시장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가서 매출을 일으켜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을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분석은 경쟁사와 우리 제품 또는 심지어는 대체제, 그러니까 우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아니지만 고객 관점에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제품과의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계획은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해서 수익이 나고 차기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겠다에 대한 이야기를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경우에 따라서는 3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계획들을 이제 간트 차트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른 재무,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 그리고 조달 계획 등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과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객은 누구인지 최대한 상세히 적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싶겠지만은 제일 먼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좁혀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템의 가치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그런 고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지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과 분리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문제를 정량화해서 풀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문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법의 우수성을 어떠한 지표로 나타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즉 우리 제품을 썼을 때 10시간이 줄어들고 100만 원이 이득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과 금액의 이득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으면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팀 구성과 역량에서는 일단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그 전문 분야, 업력, 그리고 전공이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팀에서 커버하는 영역, 다시 말하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유통과 영업, 마케팅 이 모든 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다른 외부의 파트너와 협력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사의 첫 아이템인 경우에는 창업자의 아이템 선정 스토리가 좀 더 이 아이템이 왜 선정되었고 이 아이템을 이 회사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개발, 마케팅, 재무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처음에는 팀이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츰차츰 어떤 식으로 구축해 가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채워가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시장입니다. 시장은 탐, 샘, 솜으로 전체 시장, 유효 시장, 그리고 수익 시장 또는 타겟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시장은 제일 먼저 우리 제품을 가지고 제품이 출시하자마자 공략하려고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겟 시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처음에 제품 출시 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의 크기를 규모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 시장은 우리 회사 제품과 동일한 또는 유사 제품이죠. 소위 말하는 경쟁사 제품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장인지가 유효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은 우리 제품이 속한 산업군 전체 시장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 회사가 사업을 계속 확장해 가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
바로 전체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의 전체 시장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충분히 크다, 충분히 큰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 분석입니다. 경쟁은 다른 제품과 우리 제품을 차별화하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겟팅한 고객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 제품으로 옮겨 타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들이 경쟁사 제품 분석에서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점, 우수한 점, 그리고 심지어는 열세인 점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제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우리 제품이 경쟁사 제품보다 반드시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제품으로 꼭 옮겨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쟁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분석표를 보시면 제일 상단이 우리 회사 제품이죠. 우리 회사 제품이고 뒤에 A, B, C사가 있는데요. 기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회사 제품은 기능 3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능 두 번째 기능이 다른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우리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능 2를 꼭 필요로 하는 최상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반드시 우리 제품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회사 제품이 모든 항목에서 우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특정 항목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런 경쟁 분석표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검증입니다.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는 제품의 매출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다른 숫자들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는 제품을 잠재 고객에게 보여주고 그 잠재 고객의 반응을 기록하여 숫자들을 만들어가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잠재 인터뷰 고객 또는 인터뷰 또는 MVP 결과는입니다. MVP는 미니멈 바이애블 프로덕이죠. 그래서 최소 작동 제품입니다. 고객의 구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의 기능을 갖는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제품의 완성도가 전체적으로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고객들 관점에서는 구매 의사를 결정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해보고 후기를 걷어서 기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반응 같은 경우는 고객사와의 이메일을 교환했을 때 구매 의향서 또는 이메일 자체도 우리 회사 제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 조달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정책,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내에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 그리고 전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제품의 효용성을 우리 회사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입을 빌어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을 실어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실행 계획은 반드시 재무 계획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행 계획입니다. 실행 계획은 1년에서 3년 사이의 사업의 실행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 안에는 크게 보면 회사가 얼마나 커지는지, 팀빌딩, 그리고 제품의 계획, 제품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차기 제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제품 개발 계획, 그리고 제품 판매 계획,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표에는 간트 차트로 작성하셔서 가로축에는 이제 시간이죠. 그래서 해당 월, 그리고 세로축에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들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서 너무 많은 항목들을 쓰시기보다는 제품 개발, 그리고 판매, 그리고 충원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표시하셔서 충원이 언제 되고 제품 출시가 언제 되고 다음 제품 언제 나오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것이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항목입니다. 재무 항목은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아주 복잡한 재무 요건을 항목을 기록하시는 것보다는 예상 지출 그리고 예상 매출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충분하십니다. 다음은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을 적을 때는 우리가 타겟팅으로 하는 고객들 그리고 그 고객들에게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과금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받는 기관에서 그림을 넣는 것을 허락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글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금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품을 판매하는 대신에 이용하게 해서 이용료를 받거나 또 회원제로 해서 가입비를 받거나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그리고 임대료를 받는 모델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제품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라이센싱을 주거나 특허를 라이센싱을 줘서 이 라이센싱비를 받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인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 또 이제 광고 같은 모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매출 추정 방법입니다. 지금 제품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지만 어느 정도의 매출이 연간 발생할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자책 도구라는 그 제품이 우리 회사 제품인 경우에 잠재 고객이죠. 잠재 고객을 10,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특정 지역이라든지 또는 어떤 직업군 또는 나이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숫자가 나오고요. 예상 구매 고객 점유율은 3%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근거를 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케팅이나 영업 인력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과 묶어서 이런 3% 또는 이제 경쟁사가 몇 프로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설득력 있게 로직을 짜셔야 되고요. 예상 구매 고객이 이제 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명에 3% 그래서 300명이 나왔고요. 그래서 고객당 구매 평균 단가는 150만 원입니다. 단가가 150만 원이고 1년에 2대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총 예상 매출이 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9억에서 수익률은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로 다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회사랑 커미션을 나누는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전부 자사 매출 잡히는 경우에는 자사 순 매출이 9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잠재 고객에서 이제 고객 점유율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예상 구매 고객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단가와 구매 횟수를 곱하면 총 매출액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자사 수익 비율을 반영을 해서 자사 순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체크리스트와 참고 자료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사업화 아이템 체크리스트 그리고 기술 부문 체크리스트, 세 번째 시장 환경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스타트업이 있는 그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이 확인해서 해당되는 것들만 잘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입니다. 기관들 그리고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들이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서들 작성 사례를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 모델을 이해시키고 수익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이고요. 이런 팀의 역량을 기반으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결국에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